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된 지 3일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지. 그러다 보니 가족들 간의 만남이 많은 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가족들을 보는 거는 좋지만 코로나19가 걱정입니다. 어떤 주의사항들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고 또 코로나19 상황 정리해보겠습니다. 동아대학교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어제 오후 기준으로 했을 때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6명이더라고요. 네. 이 10명대 확진자 수를 기록한 게 지난 3월 25일이니까 38일 만인 건데 이제 조금은 잠잠해졌다고 보면 되는 걸지 부산의 코로나19 상황 진단을 좀 해주시죠. 네, 전국 상은 사실 주말임에도 확진자가 한 600명 이상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우리 인근의 울산이나 경남에서는 확진자 수가 지금 많이 나와서 우려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에 반해서 부산은 토요일에 29분이 확진이 되고 어제는 16분이 확진되면서 정말 한 달여 만에 10명대로 떨어져서 이런 감소세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저도 그런 마음인데요. 예. 근데 이제 주말 검사 건수가 한 4,800건 정도 검사가 이루어졌거든요. 네. 보통 평일이면 우리가 최근에는 15,000건 이상 검사를 하는 거니까 거의 한 3분의 1이기 때문에 이번 일요일 검사 건수 영향을 좀 받는 월요일 오늘 확진자 수 말고 화요일부터 검사 건수가 이제 평일 수준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화요일부터 이 추이가 이제 중요한데요. 근데 그래도 다행히 최근에 우리가 한 명 감염된 분이 몇 명 감염시킬 수 있느냐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4월 7일 이후로 계속 1 미만으로 떨어져가지고 0.87, 0.78, 0.71 점점점 떨어지고 있어서 조심스럽게 저는 이제 부산의 확진자 수가 차츰차츰 조금씩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한데요. 그래도 여전히 이제 16명 어제 확진자 중에 7명이 감염 경로 불명 확진자 수가 나오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방심하지 않고 방역수칙 준수를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월요일마다 교수님한테 이런 설명을 들어서 주말이라서 검사자 수가 좀 없기 때문에 줄었기 때문에 확진자도 덜 나왔겠지 하는 걸 아는데도 10명대로 떨어졌다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말씀대로 감염 재생산 지수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니까 조금 기대를 하면 좋겠다 싶은데 근데 이번 확진자 중에 초등학생이 또 2명이 있더라고요. 네네. 금정구하고 사하구에 이제 거주하는 초등학생이 1명씩 확진이 됐는데요. 이거는 뭐 학교에서 감염 전파가 이루어진 건 아니고 가족 중에서 확진된 분에 의해서 이제 감염이 된 거기 때문에 아마 추가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으로 거의 이행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증상도 대부분이 무증상이거나 경증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 학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물론 조심하고 감염 안 되도록 해야 되지만 너무 크게 불안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백신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백신 접종 후에 한 건의 사망 사례가 있다고 부산시가 전했습니다. 이 내용도 좀 짚어주시죠. 네, 아마 어제 브리핑에서 이상 반응 신고 26건 중에 아마 한 건에서 사망 사례 보고를 했는데요. 50대 분으로 아마 여겨지고 4월 24일 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하고 좀 일주일 지난 뒤에 월 1일 사망을 했는데 이 사망이 어떻게 기저질환 등에 의한 자연 발생적으로 된 것인지 아니면 백신과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인과관계는 아마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게 사망한 거는 타 시도에서 사망을 하셔가지고 아마 타 시도에서 아마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가 동의하셔가지고 부검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아마 부검 결과가 좀 나오면 이상반응위원회를 통해서 1차로 인과성 검토를 하고 이후에는 질병관리청에서 최종 심의 검토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뭐 이제 확실한 인과관계는 모른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금요일에도 한번 전해드리긴 했는데 부산에서 1일부터 화이자 백신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1차 접종이 중단된 상태다 하는데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2차 접종분은 부산시에서 이제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아마 1차 접종 맞으셨던 분들이 2차 접종 받는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데 1차 접종
백신 공급량이 아마 좀 부족한 상황이라서 이게 아마 매주 이렇게 백신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 말쯤 됐을 때 이제 이 공급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올 중순쯤에는 재개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예. 네. 5월 중순쯤이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지금 물량이 부족하다는 건데요. 네, 국내에 남아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20만회 분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예, 지금 상당히 최근에 백신 접종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백신 잘 남아있는 양도 좀 감소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남은 분량이 한 17만 회분 정도 지금 남아있는데 예. 뭐 그래도 지금 예약을 마친 사람들이 한 17만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사기를 최소 잔여형 주사기를 사용하면 사실 이보다 더 많이 접종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약된 분들 한해서는 충분히 접종이 가능하지만 사실 이제 5월부터는 또 65세에서 74세 일반 고령층 접종도 사실은 예약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 예. 2차 접종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는 백신 추가 공급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아니 그런데 이제 맞기로 해놓고 안 오시는 분들이 많다면서요? 예, 그런 노쇼라고 하는데 예. 네. 그런 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또 추가로 우리가 백신 대상자 예정인 분들을 아마 정부하고 또 부산시에서도 확보를 해가지고 바로 연락을 해서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접종 일정 자체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5월, 6월 이때 고령층 등 1,200만 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백신을 맞는 겁니까? 그래서 5, 6월에 상당히 접종 속도를 빠르게 할 예정으로 삼고 있었는데 네. 기존에 우리 화이자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지금 접종이 이루어지는데 이 백신들이 계속 이어지면서요. 사실은 이제 얀센 백신이 도입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혈전증 문제로 조금 중단이 된 상태였다가 죄송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다시 사용이 권고가 돼서 아마 5월 초쯤에 우리나라의 이제 접종 여부나 대상 일정들이 정하게 되면 추가로 얀센 백신이 또 추가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이제 원래 5월 도입 예정이었던 모더나 백신이 네. 2천만 명분이 사실 예정이었는데 예. 미국에서 이제 자국민 우선 접종 계획에 따라서 상반기에는 도입이 힘들 것 같고 하반기로 좀 미뤄져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제 거리두기가 기존대로 3주 연장이 됐다 아닙니까? 근데 네.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뭐 무슨 일제 점검을 나갔더니 유흥업소 문은 닫고 뭐 변종 영업해가지고 모텔마다 술상을 차리고 막 이랬다 하는데 교수님 거리두기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우리가 점검 갔을 때 일부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돼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저희 부산 시민들은 많은 분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감염 재산 지수도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는 신규 확진자 수가 지금은 600명대인데 이렇게 1000명 이하로 유지가 되면서 이제 5월, 6월에 고령층 접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사실 중증이나 사망의 위험도가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아마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고려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예, 예. 이게 현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이걸 지금 아마 경상북도 12개 군에서 아마 시범 적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뭐 그 효과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단 이제 클럽이나 헌팅포차, 감성주점 이런 일부 유흥시설은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5인 이상 모임 금지인데 네. 이것도 아마 9인 이상 금지로 완화하거나 아니면 해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이 네. 하나 있는데요. 네네네. 이제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해외에서 네. 만약에 백신을 접종했다. 그러면은 네. 이제 한국에 와서 2주 자가격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예. 지금 정부에서도 백신 접종을 이렇게 접종률을 올리기 위해서 특히 우리가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인도나 남아공 이런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예.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분들에 네. 한해서는 지금 현재는 자가격리를
해제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이제 상당히 우리가 이제 해외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지금 가정에다 5월이 시작돼가지고 가족 간 만남이 많아질까 걱정인데 끝으로 당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이 코로나19 영향을 피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백신 접종이기 때문에 꼭 접종 대상자가 되시면 신속하게 접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정의 달 맞아서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같이 좋은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단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지침을 꼭 지켜주시고 실내에서 밀집되지 않은 곳에서 방역 수칙을 꼭 준수하셔가지고 가정의 달에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동아대학교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였습니다.